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상속을 했을 때 자식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객체가 두 개가 생성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new 해가지고 어떤 객체를 생성하면은 늘 객체는 하나만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특정한 객체 하나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student가 person을 상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student는 어떤 상태들을 유지하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자신이 추가로 정의한 것들을 모아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person 객체 하나, student 객체 하나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학생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고 이 안에 name이라는 거, 또 student id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string과 그 name과 student id는 모두 참조 타입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name의 실제 내용, student id의 실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객체를 상속 관계에서 객체를 생성한다고 해서 부모 객체, 조상 객체가 하나하나씩 다 생성돼서 그걸 유지하는 건 아니고 객체는 하나만 생성이 되고 이 객체에 저기 꼭대기에 있는 조상부터 다 물려받은 모든 멤버 변수들을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대부분 참조 타입, 원시 타입은 여기에 있겠지만 원시 타입이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생성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상속된 자식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자기 클래스에 정의된 요 두 개의 멤버 변수 말고도 위로부터 쭉 물려받은 멤버 변수들을 다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상태들을 초기화해 줘야 되는데 내가 물려받은 멤버 변수들에 대한 초기화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그리고 여기에도 멤버는 다 여기 있는 건데 이상하다. 동그라미로 그리니까 이상하고요. 얘는 객체가 아니에요. 다시 그릴게요. A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A라는 멤버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C라는 클래스가 있고 C 멤버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C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A, B, C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C는 여기에 생성자에서 또는 명백한 초기화에서 초기화를 하지만 나머지 B와 A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돼요. 그럼 얘는 여기서 C는 B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겠고 B 역시 또 그 생성자에서는 A의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물려받은 갖고 있는 모든 멤버 변수들을 다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person의 name이라는 이름이라는 멤버 변수 하나만 갖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 다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름이라는 멤버 변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명백한 초기화를 하기 힘들겠죠. 사람마다 다 이름이 틀릴 거고 뭘로 기본값으로 초기화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만들어서 생성자에서 그 사람 이름을 인자를 받아서 그걸로 얘를 이 멤버 변수는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클래스를 person을 상속받게 되면은 학생이 갖고 있는 멤버 변수의 수는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멤버 변수 수는 name, id, year.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 student 안에서는 id와 year를 초기화하는 코드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부모는 해줄 수 없죠. 부모는 몰라. 어떤 자식이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몰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id와 year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고, name은 내 멤버 변수인 name 멤버 변수는 부모를 호출해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코드를 보면 student는 name하고 id를 받는 게 하나 있고요. name하고 id하고 year를 받는 2개의 생성자를 다중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this를 이용하고 있어요. this. 그럼 this는 뭘 해주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this 첫 문장이 this예요. this를 이용하고 호출해요. 그러면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생성자들은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다 하더라도 코드 중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생성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요. 그러면 this가 있으니까 먼저 이쪽으로 와서 초기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문장에 뭐가 있어요? 슈퍼가 있어요. 슈퍼는 this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슈퍼는 뭘 호출해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부모의 생성자. 그래서 슈퍼의 name은 얘를 호출해서 이 name을 넘겨줘서 그 학생의 이름을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 그렇죠? ID 이렇게 돼요.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ID. 그래서 id를 초기화하고 year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과정에서 C 객체를 생성했다. 가장 먼저 호출되는 생성자는 어느일 걸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C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지만 C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C의 생성자의 몸체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몸체가 실행되지 않고 몸체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봐요.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없으면 바로 위에 걸로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성자를 이제 부르려고 그러는데 얘 또 부모가 있네? 그럼 또 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실제 몸체가 실행되는 함수가 호출된다는 거 말고 몸체가 실행되는 걸 기준으로 보면 이 관계에서는 A 클래스의 명백한 초기화가 먼저 일어나고 A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B 클래스의 명백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생성자가 호출되고 C의 명백한 초기화 C의 몸체가 실행이 돼요.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this와 슈퍼는 어떤 순서로 그 초기화가 이루어질지를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부분? 그러니까 상소를 하게 되면은 멤버 변수들을 물려받고요.
그 물려받은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 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부모의 생성자, 부모가 만들어 놓은 초기화 방법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성자나 명백한 초기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진행되는 순서는 조상부터 거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의, 또 부모에서 조상의 어떤 생성자가 호출될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슈퍼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좀 다른 예제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인데 B는 A를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B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슈퍼라고 하는 호출이 없죠. 슈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슈퍼가 없어도 항상 이 클래스의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은 부모의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돼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부모의 생성자 중에 어떤 걸 쓰겠다는 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슈퍼예요. 근데 슈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부모의 뭐가 불러질까?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기본 생성자가 없어. 내가 슈퍼를 안 썼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문법 오류예요. 이 경우에는 문법 오류예요. 왜? B의 생성자에서는 부모의 생성자를 직접적으로 슈퍼를 이용해서 부르고 있지 않아. 그러면 A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져야 되는데 A에는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법 오류가 납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B에서 부모의 슈퍼 X, 요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직접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슈퍼. 그래서 실제 이루어지는 순서는 얘가 불러지고 이 몸체가 실행되고 이 몸체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생성자 이렇게. 요게 순서입니다. 항상 꼭대기에 있는 것부터 내려오면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기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걸 이용해서 초기화할지는 부모가 결정하지 않고 누가 결정해요? 아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 초기화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만 위에 있는 것들을 뭘 부를지는 자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슈퍼를 이용해서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 상속에서 그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상속 관계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바를 이용했다. 바는 뭐예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타입을 유추합니다. 타입을 유추해줘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흔하게 쓰이지 않을 테고, 뭐 복잡한 타입이 되게 길어. 막 이런 애들 이때 바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 바를 혹시 썼을 때 어떤 타입으로 컴파일러가 유추해 주는지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하면은 A는 뭐가 돼? 무슨 타입이야? 바는 초기 값을 이용해서 A의 타입을 유추해 주는 거죠. 그럼 A는 여기가 1이니까 정수죠. 그럼 바는 int로 유추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추는 언제 진행이 되냐면은 컴파일 할 때 진행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 x는 요 줄만 그 컴파일러가 읽으면은 강아지를 생성하고 있죠. 물론 강아지는 강아지 리모컨으로 유지할 수 있고 애완동물 리모컨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컴파일러는 요 강아지를 생성하게 되면 new dog 하게 되면은 덕으로 생성을 해요. 여기에 있는 얘의 타입을 이용해서 얘 타입을 유추합니다. y는 p를 이용해서 이제 초기화하고 있는데 p는 현재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뭘 가리키는지를 이용해서 타입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p는 원래 무슨 타입이에요? 애완동물 타입이죠. 그러면 컴파일러는 y도 애완동물 타입으로 유추해줘요.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 p 변수가 뭘 가리키는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p 변수가 어떤 타입이었겠죠. 그럼 그거 갖고 유추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런 코드는 또 나중에 이 문법을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50% 확률로 어떨 때는 강아지를 반환해주고 어떨 때는 고양이를 반환해줘요. 그러면 실제 이런 거를 유추하려면은 얘가 뭘 반환해줄지를 알 수 없죠. 실행 시간이 돼야 아는 거지. 이 함수를 실제 실행해 봐야 강아지가 올지 고양이가 올지 알아요. 그렇지만 컴파일러는 실행 시간에 타입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유추하니까 이거 함수네. 이 함수의 반환 타입 pet이야. 그럼 x도 무슨 타입? pet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될 게 반은 언제 그 타입을 유추한다? 실행 시간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유추해 주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속으로 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속을 쓰게 되면은 주로 리모컨은 변수는 그 클래스의 객체 타입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위 타입 리모컨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pet, dog, cat 하면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처리할 때 dog 리모컨, cat 리모컨을 쓰는 게 아니라 주로 pet 리모컨을 써요. 그래야지만 좀 더 유연한 코드가 돼요. 이 코드에서는 그 리모컨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를 유지하다가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를 조작할 때 그 객체의 구체적인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위 타입 리모컨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P 변수가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종종 부모 리모컨으로 또는 조상 리모컨으로 어떤 객체들을 가리켜서 다양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리키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얘를 다시 원래 타입으로 바꿔줘야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바꿔줘야 될까? 어떤 경우에 바꿔줄 필요성이 생길까요? 펫 리모컨에는 버튼들이 뭐만 있어요? 펫에 정의된 퍼블릭 메소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만들었는데 강아지에는 부모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 말고 새로운 거 하나 추가했어. 그럼 새로운 추가된 메소드는 이 리모컨으로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로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어떤 위치에 가서는 요 추가된 메소드를 실행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리모컨은 안 되니까 원래 리모컨, 강아지면 강아지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 추가된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던 애를 캣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럼 강아지를 캣으로 바꿀 수 있나? 못 바꾸죠. 형제 클래스 간에는 타입 변환을 못 해요. 보통 부모에서 자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를 갖고 처리하고 있는데 P가 가리키는 실제 객체의 변수로 바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P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검사를 해줘야 돼요. 검사를. 변환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돼서 그때 사용하는 게 instance of라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P instance of cat. P가 가리키는 객체가 고양이 종류이면은 요 instance of는 true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P가 유지하고 있는 객체는 cat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는 애예요. cat 리모컨에. 그러면 밑에서 요걸 하게 되면 여기서는 절대 오류가 날 수가 없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캣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변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instance of는 이 리모컨이 가리키는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instance of를 사용하게 됩니다. P가 요 형태일 때 요 세 개는 다 true예요. instance of는 요 변수에 현재 이 P가 가리키는 객체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P가 가리키는 객체를 요 변수로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P가 현재 강아지예요. 그럼 강아지는 강아지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죠. 애완동물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오브젝트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자바에서 가장 항상 꼭대기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P 인스턴스 오브젝트는 P와 상관없이 항상 true예요. 그렇지? 오브젝트에 유지하지 못한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true예요. 그래서 X 인스턴스 오브젝트는 항상 true이다. 이 instance of는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16부터는 여기에 변수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줬어요. 변수를. 우리가 괜히 이런 형태를 많이 쓰니까 그거를 단축시켜 준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 instance of 이용해서 변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변환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간결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문법은 P가 고양이 캣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는 애면 그 캣 리모컨을 하나 만들어서 C라는 캣 리모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객체를 요 C가 가리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C 갖고 여기서 프로그램 하면 돼요. 만약 P가 고양이를 안 가리켜. 그럼 false가 되니까 C 변수는 안 만들어져요.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요 instance of의 16부터는 object instance of T variable. 이렇게 이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들이 또 복잡하게 결합할 수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요 변수가, 요 OBJ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string이면 그 변수를 S라는 새 변수로 가리키게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S의 렌스가 5보다 크면은 요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변환할 때 우리가 쓰는 게 그 instance of, 그리고 나중 되면은 instance of 말고 타입 변환이나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get class라고 하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자, 자바에서는 요 메소드 바인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C++에서는 이 메소드 바인딩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C++는 기본적으로 그 메소드들이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얘 메소드들을 가상함수로 만들고 싶으면은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로 수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애들을 버추얼로 수식하고 어떤 애들을 안 할지 이 개념을 우리가 C++에서는 잘 익혀야 돼요. 근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두 버추얼이고 가상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쓰시면 돼요. 써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그래도 자바에서도 이 가상함수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이 메소드 바인딩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함수 바인딩 한다는 거는 어떤 호출문을 만났어요. 워크라고 하는 호출문을 만났어요. 그럼 이 워크라는 함수를 어떤 함수를 불러야 되는 거냐? 그거를 연결시키는 것이 컴파일러가 요 워크는 요 클래스에 있는 워크구나를 연결시키는 거를 바인딩이라 그래요. 바인딩. 그리고 이 바인딩은 크게 이른 바인딩, 늦은 바인딩, early 바인딩, late 바인딩, 정적 바인딩, 동적 바인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바인딩은 컴파일러가 번역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 함수는 여기 요 함수, 요 함수의 호출은 요 함수. 컴파일 시간에 결정하는 거고, 늦은 바인딩은 컴파일 시간에 결정을 못해. 컴파일 시간에 결정을 못하고 언제 와서 하는 거예요? 실행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행하면서 결정하려면은 많은 정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모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이 비용이 드니까 C++에서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꼭 늦은 바인딩을 해야 되는 애들만 버추얼로 수식하게 하겠고 나머지 애들은 수식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어차피 JVM이라는 애가 계속 실행을 하는 거기, 보면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쉽게 유지하고 어차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는 늦은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양성, 객체지향에서 이 다양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 싶고, 그러니까 객체지향에서는 우리가 조건문을 안 쓰고 대신 다양성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모컨이 강아지를 가리키면은 내가 누르게 되면 멍멍할 거고, 고양이를 가리키고 누르면은 야옹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문을 갖고 얘가 강아지면 멍멍, 얘는 고양이면 야옹 이렇게 코딩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강아지 가리키면 멍멍, 얘가 고양이 가리키면 야옹, 얘가 개구리를 가리키면 깨골 하는 그게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그 다양성이 되려면 이른 바인딩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리모컨이 어떤 순간에 누구를 가리킬지는 쉬는 시간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분석해도 모를 수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그때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늦은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늦은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값 타입이면 안 되고, 값 타입이면 의미가 없고, 참조 타입이어야 되고, 이제 가상함수여야 되는데, 자바는 객체를 모두 참조 타입으로 처리하고, 모든 메소드는 다 가상함수예요. 다 기본적으로 늦은 바인딩을 해요. 그런데 자바는 모든 애들이 기본적으로 늦은 바인딩을 하다 보니까 늦은 바인딩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속도에 영향을 줘요. 성능에. 프로그램 성능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늦은 바인딩 안 하고 이른 바인딩 하면은 좀 더 빨리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판단을 안 하고 뭐 참조를 안 해서 그냥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실행만 하면 되는데, 늦은 바인딩 하려면 그 순간에 얘가 뭐지? 그거 보고 어느 거 불러야 되지? 이 판단 과정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떻게 거꾸로 가냐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애들은 이른 바인딩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이 늦은 바인딩인데, 이 늦은 바인딩 하지 말고 이른 바인딩 하도록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하고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C++는 기본이 다 이른 바인딩이고, 그 중에 우리가 늦은 바인딩 할 애를 골라가지고 늦은 바인딩 하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자바는 모두 늦은 바인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늦은 바인딩을 필요하면은 얘는 다양성이 필요 없는 애야. 불필요해. 아니면 얘는 늦은 바인딩 안 하라 이른 바인딩 할 수 있는 애야. 그러면 이른 바인딩을 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설명드릴 얘기인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라 너무 어려우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예시를 잠깐 봅시다. A 클래스가 있어요. A 클래스에 다하고 who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B, C, D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다 A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상속받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C는 who를 재정의하면서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D는 클래스 자체에 final이라는 수식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final 키워드부터 설명드릴게요. final 키워드를 우리가 전에 언제 봤죠? 변수를 선언할 때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final 썼죠. final 그러니까 고정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도 비슷하게 고정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소드가 final이면 이 C는 C를 상속받는 또 다른 클래스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그 클래스는 who를 재정의할 수 없어요. 재정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 클래스는 이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final이에요. final. 그 다음에 클래스가 final이면 다른 클래스는 이 D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몇몇 클래스들은 final이에요. 예를 들어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string은 final 클래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의 string을 상속해서 확장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걔는 final 클래스예요. final 클래스는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설명 안 드릴 것 같은데 at override라는 게 있죠. 붙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자바에서는 annotation이라 그래요. annotation. 주석.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또 이상하죠. 주석이라는 건 우리가 코멘트 건데. 그래서 annotation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annotation들은 무슨 용도냐면은
컴파일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컴파일러는 무식하기 때문에 잘 지능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힌트를 줘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dd override라고 쓰면 이 메소드는 뭘 하는 거다? 부모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 거다라는 걸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요. 그럼 컴파일러는 이거를 할 때 부모 거를 살펴보고 재정의를 올바르고 했는지 엄격하게 문법 검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public 내 의도는 who를 재정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void 뭔가 실수로 O를 하나 더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O가 O가 이렇게 3개짜리야. 그럼 컴파일러는 이 메소드를 보면 이 메소드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메소드로 인식해요? 아니면 새로운 메소드로 인식해요? 새로운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똑하게 앞에다가 add override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뭐라 그래? 문법 오류를 줘요. 왜? 부모에는 이런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재정의 하는데 부모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데 재정의 하는 게 내 의도인데 내가 뭔가 잘 몰라가지고 뭔가 아니면 술 먹고 코딩했나? 뭔가 잘못해가지고 타이핑을 오류 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내 의도와는 달리 그냥 재정의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추가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add override라는 거를 써주면 컴파일러는 아 이거는 재정의 하는 메소드이구나. 재정의 하는 메소드면은 부모의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타입의 인자를 받는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 그래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못 찾으면 에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add override 말고도 몇 개 봐요. 몇 개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노테이션들은 뭘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제 생각에는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지능을 높여가지고 컴파일러가 좀 더 엄격하게 문법 검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못하는데. 본인은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로 타이핑을 잘못해서 건지 원래 의도가 이거인지는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도를 좀 알려주는 겁니다. add override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그러면 메소드 바인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거부터 살펴볼게요. 햄1은 리모컨으로 인자로 뭐가 왔어요? A가 왔어요. A가 오면 여기에 A에 A타입의 객체가 올지 B타입의 객체가 올지 C타입이 올지 D타입이 올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실행시간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레이트 바인딩을 하게 돼요. 지금은 못해. 그리고 바즈는 A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에러이고 즉 우리가 어떤 리모컨을 쓰면 요 타입의 변수를 쓰면 이 리모컨 갖고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는 뭐만 실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공개하고 있는 퍼블릭 메소드들 만 할 수 있다라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B예요. B는 A를 상속받고 있어요. 근데 B는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야. 그러면 B 밑에 어떤 또 다른 그 클래스들이 상속해서 정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컴파일러는 몰라요.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B 객체가 올지 아니면 B의 자식 객체들이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다 레이트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바스는 호출할 수 있죠. 바스를 호출할 수 있어요. 요거 봅시다. C예요. C인데
얘는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쵸? 파이널 클래스 아니면 C의 자식 클래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C의 자식 클래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올 수 있는 객체는 C 객체가 올 수 있고, C의 밑에 있는 뭔가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가 뭐예요? 파이널이에요. 그럼 자식들이, 후손들이 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 후 아니고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늦은 바인딩이 아니라 이른 바인딩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이 순간에 후 메소드가 파이널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재정의를 못해. 그러면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바즈도 파이널이야. 그러니까 이른 바인딩. 바는 이른 바인딩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요. 자식들이 바를 재정의할 수 있죠. 그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지. 얘가 어떤 애가 오는지 봐서 해야 돼요. 예를 봅시다. 4번 봐요. 햄4. 얘는 D예요. D인데 D는 뭐야? 파이널이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애는 무슨 타임 방향 올 수 있어? D만 오는 거야. D 외에는 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도 조상이 못 오는 거니까 후손들이 올 수 있는데 클래스 자체가 D야. 그럼 얘는 다 이른 바인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바는 기본적으로 레이트 바인딩이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른 바인딩 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 이른 바인딩 하는 요소의 그 역할을 중요하게 해주는 요소가 지금 보니까 뭐예요? 뭘 이른 바인딩을 해주게 바꿔주는 거예요? 뭘 써서? 파이널, 그쵸? 파이널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파이널 메소드를 파이널로 만들게 되면은 레이트 바인딩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제 이른 바인딩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바 속도를 실행 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클래스의 자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으면 파이널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리모컨을 쓰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레이트 바인딩 안 하고 뭐해 다 이른 바인딩 하겠죠. D 객체를 D 타입의 변수로 써. 그럼 걔는 무조건 다 이른 바인딩이야. 그래서 요 레이트 바인딩 이른 바인딩에서 요 파이널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클래스를 정해야 될 때 메소드를 파이널로 할지 여기 하나 얘 파이널로 수식하는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 파이널 수식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클래스가 파이널이면은 메소드는 뭐야? 자동적으로 파이널이야. 자식이 못 오는데 그걸 파이널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널이면 다 파이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파이널이라는데 여기가 하는 건 일부만 파이널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파이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안 써도 얘는 파이널이야.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떠들면 오래 가니까 잠깐 쉬었다가